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 증언.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 문재인 실장 북 비자금 세탁 못 해준다는 장관 박살내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러분 느낌 오세요? 이거 정말 센 얘기입니다. 정말 센 얘기인데,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코델타 아시아가, 여러분 이거 북한이 거의 부들부들 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은요 70년대에 차가 밀렸다가 떼어놓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쟤들 금융거래 제대로 못한다고. 항상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고 이러는데, 응? 그거 압류 대상이라니까 쟤들 계좌는. 그래서 항상 그런데 북한의 계좌를 추적해서 발견한 다음에 그걸 동결시켜 버리면 북한은 목줄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여러분 배우자가 갑자기 나 신용카드 너무 많이 썼어 하고 신용카드를, 여러분 신용카드가 B카드 삑삑 거래가 안 되는 카드입니다. 잉? 그럼 체크카드, 나 카드 없어? 나 현금, 다시 진열대에 갖다 놓을게요.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있어서도, 그러니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계좌 뭐 몇백억을 동결했다는 건 북한한테는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니까 김정일 영화도 보고 자동차도 사와야 되고 그런 돈인데, 그래서 이 BDA 제재로 이게 육자회담이고 뭐고 다 방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는 어떻게든 풀어줘, 저 돈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북한의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이거 여러분 유명하지도 않은 은행입니다.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진짜 구석탱이에 있는 이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지목하면서 그걸 동결했죠.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보유계좌 전부를 동결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던 50여 개 계좌에 들어있던 2,400만 달러도 얼어붙게 됐다. 이거에 반발해 육자회담을 거부했고, 핵실험을 강행해 이렇게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그 당시에는, 이게 2006년에는 중국이 깍지기 시작한 건 2010년대부터잖아요. 미국 형님들한테 신용도 떨어지면서 미국 형님들한테 덤빌 수는 없어. 그리고 중국도 안 덤볐지. 문제는 이때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를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당시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다고. 천영호 수석이 그 당시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었던 천 수석이 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청와대 서발관회의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 갈렸다. 황당무계한 표정,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면서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우 전 국가정보원장을 가리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면 이 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야 했다. 유이스님 감사합니다.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실장 화를 벌어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면 법무부 장관은 박살냈다. 무슨 나쁜 짓 하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 문제 풀자고 미국이 동결한 계좌를 푸는 건, 그걸 우회해서 돈 세탁을 해서 북한에다 갖다 주는 건 미친 거예요. 자, 이게 진짠지 가짠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죠. 뭐 고소가 왔다 갔다 하고. 육자회상 수석 투표를 한 동안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런저런 기회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요번에도 여러분 화나 있잖아요. 내 임기 내에는 무조건 탄핵이야.
원전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마! 하고 승질내서 지금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휴, 바로 그렇게 얘기를 넘어갈까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한 번만 넣을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앞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 얘기, 청와대에 간첩이 있었는데 잡으러 가다가 국정원장이 잘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려나? 청와대에 간첩이 있어서 간첩이라고 그래서 국정원장이 조사 좀 해야겠다고 1심의 사건 때 청와대 조사 좀 하려고 했다가 국정원장이 잘렸다라는 썰이 있죠. 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기 버스 기타 등등 관련돼서 당신들은 진짜 아휴 제발 나도 좀 고소 좀 해줘. 왜 나 고소 안 해? 나 진짜 웃긴다. 뭐야 나현준 선생도 고소했고 뭐 다들 고소 고발 당했던데 왜 나는 안 하냐? 저 새끼는 응? 저 새끼는 건들면 안 돼 이런 거야? 여러분 국정원이 여러분 국정원이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국정원을 장악했다는 게 정말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의 연결고리가 어떨지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 어이가 개 터지는 시츄에이션이지. 이 씨발이란 말이 공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환경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이 아닌 탈무탄소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맞지? 지금 조선일보 경제면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였는데 여러분 지금요 탈원전이 아니라 무탄소로의 전환이 지금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탄소가 문제지 방사능이 문제가 아니라고. 참 갑갑합니다. 이경규 선생이 또 이경규 선생? 지금 그런가? 이경규님이 또 1승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불멸의 짤 아니겠습니까? 이 짤도 제가 봤을 때 이 짤도 여러분 불멸의 짤이 될 겁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